안녕하세요. 루퍼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동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동사에 따라서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어떤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지가 다 다른데요. 좀 기초에 중심을 두는 선생님들은 동사를 3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그리고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나누시는 선생님은 15개에서 20개까지 제가 본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10가지로 나누어 봤고요. 이 10가지만 알아도 문법은 거의 다 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동사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 동사가 어떤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에 중점을 두고 몇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사는 스스로 자자를 사용을 해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목적어가 없어도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즉, 우리 1형식에서 5형식 사이에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형식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1형식에서 5형식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5가지의 형식이 있었죠. 여기서 3, 4, 5형식은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은 목적어가 3형식에 하나, 4형식에 2개, 5형식에 하나 이렇게 필요하죠. 근데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1형식과 2형식에서 사용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다가 적어둘게요. 1형식 또는 2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는 이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엇을로 해석이 안 되는 동사들, 이 을이 필요 없는 동사들은 자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work, 일하다 라는 뜻이죠. 무엇을 일하다. 조금 어색하죠. 자, 그러면 자동사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참고로 그렇게 생각을 해 두셔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든 경우에 을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도 자동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사는 그냥 나올 때마다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동사는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어서 한 50개 이 정도만 외워놓으면은 나머지는 다 타동사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자동사는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자동사 이렇게 적어놓고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여기 많이 사용되는 자동사를 적어놨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work, 일하다. arrive, 도착하다. lie, 거짓말하다. 그 다음 remain, 남다. occur, 발생하다. continue, 계속하다. 그리고 disappear, 사라지다. complain, 불평하다. arise,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리고 become, 되다. come, 오다. consent, 동의하다. talk, 이야기하다. stay, 머물다. go, 가다. happen, 발생하다. grow, 자라다. stand, 서있다. consist of, 구성하다. belong to, 속하다. exist, 존재하다. result in, 뭐가 결과가 되다. succeed in, succeed to, 계승하다. 아니면은 성공하다. 그리고 devastate, 황폐화시키다. 그리고 account for, 설명하다. listen to, 듣다. 자,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사는 좀 쉬운 단어들의 경우가 많고요. go나 talk, stay 이런 것처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가 같이 붙어가지고 이어동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자동사가 많아요. 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는 세트로 사라지기 때문에 consist 요거만 남겠죠. 그래서 얘가 자동사가 되겠죠. 근데 세트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는 나올 때마다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동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동사는 남 타자를 써가지고 목적어, 즉 남이 꼭 필요한 동사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맥락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타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래서 3형식 또는 4형식 또는 5형식에서 사용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뒤에 이렇게 전치사를 쓰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전치사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discuss, 토론하다, mention, 언급하다, consider, 고려하다, address, 발표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about 요걸 잘 적는데 discuss about the issue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거, 바로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discuss the issue 이런 식으로. 자, approach, influence도 마찬가지입니다. approach는 접근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뭐에 접근하다 이런 말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다음으로 marry, marry는 결혼하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with 쓰면 안 되고요. enter, join, inhabit. 자, 들어가다, 참가하다, 그리고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도 in을 써주면 안 됩니다. 오타가 났네요. int가 아니고 in입니다. 자, in을 쓰면 안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discuss the issue of juvenile delinquency. 적혀 있죠. 자, juvenile은 청소년의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delinquency는 비행이에요. 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비행, 말 안 듣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보자 이런 뜻이고요. The issue,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뜻이 되고요. about이 안 들어간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I want to join the army. 이게 제가 예시를 적을 때 약간 일기장처럼 그날 일어난 이야기들 이렇게 적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좀 적었던 예시들이라 한 20 몇 살 때였나봐요. 군대 가기 전에 나는 군대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도 join in the army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도 크게 우리 조동사 안에서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조동사, 법조동사, 그리고 준조동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린 조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는 문장에서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이는 조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선생님, 그 문장에서는 동사는 한 번밖에 못 쓴다면서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동사는 원래 한 번밖에 못 써요. 예를 들어서 join 이런 말이 있다고 치면은 앞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가할 수 있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can join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can은 여기 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하나로 봅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면 되고요. 조동사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자주 쓰이는 조동사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can, should, will, may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can은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같은 의미로는 be able to가 있습니다. 그리고 may는 일지도 모른다, 해도 좋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should는 must, have to와 같은 의미이고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will은 be going to와 같은 뜻이고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do, does, did, have는 명확한 의미는 존재하지 않지만 시제를 나타내 주거나 아니면 강조를 할 때 쓰이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제랑 강조를 하게 될 텐데 얘네들은 그냥 조동사로 쓰여서 의미가 없어요. 하다 라고 사용되는 do나 does, 했다 라고 사용되는 did,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고 사용되는 have가 아니고 의미가 없이 사용되는 조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조동사는 단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다, 일 것이다를 같이 사용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can, will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우리 will가 같은 표현 있죠? 그래서 can 다음에 be going to, can be going to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be going to로 바꿔주거나 be able to로 바꿔서 will be able to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hould도 한번 볼게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인데요. must와 have to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뉘앙스가 살짝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must의 경우에는 100%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는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 이런 말들 있죠. 절대 건너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must 이런 걸 사용을 하면 돼요. 뭐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 must 사용하면 되고요. have to는 한 50% 정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have to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should는 한 30%? 이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너 숙제 해야 될걸? 너 지금 게임하면 안 될걸?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걸 나눠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동사의 예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의 예문인데요. 한번 볼게요. My English teacher looks, 얘가 동사죠. So handsome. 자, 지금 잘생긴 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보어입니다. 그래서 이형식 동사가 이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he cannot be a teacher. 그는 선생님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cannot be가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도 사용이 돼요. 요것도 중요하니까 꼭 잘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일리가 없다. 이게 제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영상을 찍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나의 영어 선생님은 너무 잘생겼다. 그쵸?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he cannot be a teacher. 선생님일 리가 없어. 너무 잘생겨서 선생님일 리가 없어서. 이런 문장이죠. 자, 다음으로 you may sit. 너는 may 앉아도 돼. 너 앉아도 좋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허락을 이야기해 줄 때 may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볼게요. My English teacher 주어죠. is 동사고요. 너무 지적이에요. 지적인이란 뜻입니다. He must be super genius. 진짜 진짜 슈퍼 천재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에요. must be가 틀림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 우리 must be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너무 지적이야. 너무 똑똑해. 그래서 진짜 슈퍼 천재임에 틀림없어.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있는데요. 조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4가지가 있어요. would, should, 그리고 might예요. 우리 옛날에 또 우쿠슈마 이러면서 좀 많이 외웠었죠. 자, 이 조동사의 과거형은 굳이 물론 뜻도 과거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can이니까 할 수 있었다는 could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조동사의 과거형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문법적인 장치의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문법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보다는요. 그쵸?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었다 보다는 그냥 can의 과거형은 could라고 적는다 라고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동사인데요. 자, 비동사는 1형식 아니면 2형식 동사예요.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1형식으로 사용되면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의 경우에는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와요. 보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형용사 또는 명사가 나오죠. 그쵸? 이런 경우라면은 무엇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비동사는 다른 동사들과는 다르게 다른 동사들은 과거형인 경우에 동사의 뒤에다가 ed 이렇게 붙여주면 뭐 했다라는 과거형이 나타나지죠. 근데 비동사는 과거형의 형태가 다 달라서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이 어떤 비동사를 사용해야 되는지가 다 다른데요. 한번 볼게요. 만약에 주어가 나인 경우 I am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였다 라고 과거형을 써주고 싶다면 was 써주면 되고요. 주어가 너인 경우 아니면 복수인 경우 are를 써주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과거형인 경우 were이고요. 그리고 is는 3인칭 단수인 경우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was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는 이렇게 과거형을 나타내주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미래형입니다. 자, 미래형은 무엇일 것이다 라고 우리 아까 조동사에서 봤던 will을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우리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뭐였죠?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will am, will are 이런 말은 안 돼요. 그래서 will be 동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will be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동사의 원형이 즉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will be 뭐뭐일 것이다, 뭐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다 또는 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I am handsome. 자, 나는 잘생겼다 라는 동사고요. 몇 형식 문장일까요? 그쵸. handsome이 잘생긴 이라는 형용사니까 이 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he is good looking. 자, 사실 영어 외국에서는 handsome보다 good looking 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쓰는데요. 좋게 보인다 이런 뜻이죠. 외모가 너무 좋아요. 그쵸? 그래서 잘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지금 형용사처럼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식 문장입니다. 자, 세 번째, you were small. 너는 작았었어. 옛날에. 그쵸? 자, were 들어갔으니까 과거형이고요. 이 형식, you 들어갔으니까 너라는 뜻이죠. 너는 작았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I will be a superhero. 나는 슈퍼히어로가 될 거야 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얘도 이 형식 문장이지만 되다 라고 해석이 됐어요. 자, 다음으로 상태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동사도 이 형식 동사예요. 자,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고요. 자, 이 형식은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됐었죠?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였죠. 자, 뒤에 보니까 보어가 있어요. 그쵸?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는데 특히 형용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용사가 나와 있고 여기에 상태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는 상태동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의미대로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할게요. 상태동사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stay, remain, keep, hold, become, get, grow, turn, go, come 이렇게 있죠. 자, 얘네들이 상태동사인데 뜻이 있죠. 다 머물다, 남다, 유지하다, 그리고 되다, 얻다, 바라다, 변하다, 가다, 오다. 그쵸? 자, 근데 얘네들이 뒤에 보어가 오면서 형용사가 같이 왔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 뿐이지 얘네들의 의미대로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얘네들의 의미가 살짝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상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민지가 stay, cold. 자, 문장 끝나버렸죠. 그쵸? if는 접속사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형용사, 차가운이라는 형용사가 왔고요. 앞뒤로 명사도 안 꾸며주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민지는 추울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민지는 춥게 유지할 거야. 이렇게 해석을 안 해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뒤에 것도 해석해 볼게요. If I don't give her a piece of chocolate. 그쵸? 그래서 초콜릿 한 조각을 그녀에게 주지 않으면 그러면 민지는 추울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좀 어색하죠? 내가 초콜릿을 안 주는데 민지는 왜 추워질까요? 기분이 추워진다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겠죠. 기분이 차가워질 거야. 그러니까 삐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지가 angry 형용사죠. 화난. 그쵸? 앞뒤로 명사도 안 꾸며주고 있고요. 자, 그럼 얘는 보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동사를 보니까 상태동사죠. 그럼 같다라고 해석을 안 하고 뭐라고 하면 되죠? 민지는 화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because 왜냐면은 얘도 접속사거든요. I don't stay still. 자, stay still은 가만히 있다, 멈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멈추다, 가만히 있다. 자, 그리고 not anymore는 수거로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민지가 화가 났다. 뭐 얼음땡 놀이 하고 있었는데 얼음 이렇게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움직였나 봐요, 제가. 자, 그런 식으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 이런 동사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이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감각동사입니다. 감각동사는 이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 동사고요. 인간의 오감을 나타내주는 동사예요. 자, 제가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이 형식은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됐죠? 주어, 동사, 보어. 그쵸? 보어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용사 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었죠. 자, 근데 형용사가 들어오면 감각동사인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명사는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 앞에 like 명사, 자, 요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볼게요. 우리 인간의 오감을 나타내주는 동사인데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감각이 있죠. 시각,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청각. 그쵸?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을 사용하는 동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멜이 냄새 맡다라는 뜻이고 후각이란 뜻이죠. feel, 촉각이죠. 느끼다. taste, 미각이죠. 맛보다. sound, 청각이죠. 들리다. look, 시각이죠. 보이다. 자, 그래서 감각동사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내가 내 눈을 이용해서 선생님을 봤어요. 자, 이런 경우 이게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거죠. 내 감각을 이용해서. 그럴 때 감각동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뭐 사람들을 보면은 너 누구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너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처럼 들린다, 노래 되게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자주 하고. 그쵸? 감각동사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My English teacher looks like a model. 나의 영어 선생님은 모델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그래서 모델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쵸? 또 이메따에다가 막 멋을도 엄청나게 많고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모델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쵸? 다행입니다. 카메라가 안 보여가지고. 다음 볼게요. Her cake. 뭐죠? taste. 동사죠. like a warm trash. 따뜻한 쓰레기. 명사죠. 따뜻한 쓰레기처럼 맛이 난다. 그녀의 케이크를 먹어봤는데 따뜻한 쓰레기 맛이 났어. 자, 이런 식으로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like가 붙어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sounds good. 자, 이렇게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데요.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오면 돼요. It sounds good. 참. 네? It sounds perfect. 멋있는데? It sounds fantastic. 진짜 멋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감각동사는 이 형식 동사였고요. 한번 바로 다른 것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동사입니다. 수요동사는 4형식 동사예요. 자, 4형식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됐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이렇게 왔었죠? 수요 동사는 주다, 받다, 뭐 이런 동사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자리에 누구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오고요. 직접 목적어는 일반 목적어와 같이 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간접 목적어가 그냥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삼형식에다가. 삼형식은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근데 이 간접 목적어가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사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동사의 종류도 한번 볼게요. give, 주다, teach, 가르쳐주다, offer, 제공해주다, tell, 말해주다, send, 보내주다, lend, 빌려주다. 주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돼요. ask, 물어보다, 물어봐주다, 그쵸? 다음, require, 요구하다, make, choose, find, 만들다, 선택하다, 그리고 찾다, 찾아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수요동사 뒤에는 I, O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와서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형식 문장은 3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지고 그렇게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형식 문장에다가 간접 목적어만 중간에 넣어주면 4형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I gave you a present.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었어. 라는 4형식 동사입니다. give의 과거형이 gave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줬다는데 얘가 지금 4형식이죠. 3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죠? I gave. 자, 그 다음에 이 간접 목적어를 빼주고 빼주면 직접 목적어만 남겠죠? A present. 자, 이렇게 하면 3형식이 됩니다. I gave a present. 그쵸? 자, 근데 누구에게 줬는지 궁금하죠? 수요동사는 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줬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고 할 때 자, give, teach, offer, tell, send, lend의 경우에는 전치사 to를 사용해주고 ask, require인 경우에는 전치사 of, make, choose, find인 경우에는 전치사 for를 사용해서 전치사를 나타내주면 돼요. 전치사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gave는 give의 과거형이니까 give가 사용이 된 거죠? 그쵸? 이 give죠. 그래서 give는 to를 사용을 해가지고 3형식을 만들어주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I gave a present to 그 다음에 you.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너에게 나는 선물을 주었다. 그쵸? 자, 근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떻게 되죠? 문장에서 역할을 안 하죠. 그쵸? 그럼 몇 형식이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는 3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4형식을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3형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고 잘 바꾸셨는지 문의사항 같은 것들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역동사입니다. 자, 사역동사는 5형식 동사고요. 자, 여기 이렇게 또 색칠이 되어 있네요. 사역동사는 예외가 있습니다. 5형식인데 예외가 있어요. 자, 주어가 목적어하게 시키는 동사. 자, 이걸 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사역동사는 3가지가 있습니다. make, have, let이에요. 이렇게 사역동사가 오고 나서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부호 자리는 원래 뭐 와야 되죠? 형명이 와야 되죠. 그쵸? 근데 사역동사는 예외적으로 동사의 원형이 옵니다. 자, 요게 되게 중요해요. 동사의 원형이 온다. 선생님, 그러면은 문장에서 동사가 2번 들어가는데요? 그쵸? 사역동사만 한 문장에서 동사가 2번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문장에서 문법적 장치를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다른 걸 썼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동사 원형을 2번 쓰면 어떻게 돼요? 동사를 2번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색하고 사람들에게 좀 눈에 잘 띌 수 있는 장치를 넣음으로써 내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사역 동사가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동사가 사역 동사로 사용이 됐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쵸? 혹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문법적 오류를 내면서 장치를 부여해서 사역 동사임을 조금 더 잘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킨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make, have, let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만들다, 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시킨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준사역 동사가 있어요. help. 준사역 동사는 뭐냐면 준사역 동사는 사역 동사는 아닌데 사역 동사처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예문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ade 민지 do my homework. 자, 지금 이 문장이 분해가 되시나요? I 주어져, made make의 과거형이죠. 민지 목적어 나왔죠. make는 어차피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do 동사의 원형이 또 나왔네요. 그쵸? 이건 목적격 보고 얘가 사역 동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my homework 내 숙제를 하게 시켰다. 나는 민지한테 내 숙제를 하게 시킨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것도 볼게요. 자, Paul had 민지 repair my watch. 자, Paul은 민지에게 동사의 원형이 왔어요. 그쵸? 얘도 시켰다라는 사역동사인가 봐요. 민지에게 시켰어요. 뭐 하도록? 내 시계를 고치도록. 폴이 내 시계를 민지한테 고치라고 시켰어요. 민지 좀 불쌍하네요, 갑자기. 숙제도 해야 되고 시계도 고쳐야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다음. 자, Sam helped me to study Spanish. Sam은 도와줬어요. 나에게 뭐를 공부하도록, 뭐를? Spanish. 스페인어를 공부하도록 했어요. 그쵸? 얘도 사역동사로 사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준사역동사인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Sam은 내가 스페인어 공부를 하게 도와줬다. 근데 내가 만약에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싫었으면 어떡할 거야? 그쵸? 내가 공부하기 싫었는데 쌤이 나를 도와준대요. 막 도와줘. 근데 나 공부하기 싫어. 시키는 거 맞죠? 그래서 준사역동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근데 준사역동사는 또 문법에 예외가 있어요. 사역동사는 동사의 원형만 오면 되는데 준사역동사는 또 부정사가 와도 됩니다. 사역동사처럼 써주는 동사라서 부정사가 와줘도 돼요. 여기서 보시면 to study 하고 부정사가 왔죠. 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동사 거의 다 왔는데요. 동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각동사도 한번 볼게요. 지각동사도 5형식 동사고요. 5형식인데 자, 이렇게 예외가 들어갑니다. 자, 지각동사는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지각할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각 발견 동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만약 아까 우리 감각동사 5가지가 있었죠. 그 감각동사 5가지에 보면 뭐 기억나시나요? smell, feel, 뭐 있었죠? taste, 좋습니다. sound, 마지막 하나 look. 자, 이렇게 있었죠. look이 O가 너무 많은데? 그쵸. 자,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5가지는 감각동사예요.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look, 보다, look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see도 있고, touch도 있고. 자, 얘네들은 감각동사가 아니에요. 지각동사에 들어가죠. 그쵸? 자, 그래서 잘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는 2형식 동사예요. 자, 지각동사는 감각동사랑은 약간 다른데요. 감각동사는 내가 일부러 내 눈을 보고 감각하고자, 느끼고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냄새를 맡아보니까 카레 냄새가 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각동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고양이가 한 마리 쑥 튀어나와서 지나갔어요. 얘가 고양이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럼 내가 고양이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봐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각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냥 본 거예요. 보려고 막 느끼려고 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see, watch, notice, 알다, 알아채다 이런 뜻이죠. hear, 듣다, listen to 듣다, feel. 자, feel은 동일하게 들어가네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각동사는 어떤 예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목적격 보어는 보어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요? 형용사 또는 명사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아까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들어온다 그랬죠? 저 동사의 원형이 들어온다 그랬었죠. 사역동사는 동사의 원형만 들어가고요. PP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동사의 원형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동사의 원형 똑같이 들어가요. 동사의 원형이 들어가고요.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ing의 형태 그리고 pp의 형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과거 분사 한번 보고 다시 들어와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그럼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ry가 saw, 봤어요. Paul이 뭐 하는 것을? scratch, 긁는 것을, 긁다. his butt, 그의 엉덩이를 긁는 것을 메리는 봤어요. 그쵸? 보려고 본 게 아니고, 폴이 어디서 엉덩이를 긁고 있지? 이러면서 막 보려고 본 게 아니고, 폴이 그냥 엉덩이를 긁고 있었는데 메리가 본 거야, 실수로.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 쓰는 게 지각동사예요. 엉덩이라는 뜻이고요. 자, 지각동사도 보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왔죠? scratch, 동사의 원형이 왔죠. 그래서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는 중요해요. 일부러 문법적 장치를 사용해서 틀린 문법을 사용을 하니까 잘 알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I thought I heard you out there crying. 그쵸? 얘는 지금 ing가 온 거거든요. 요것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I 주어죠. thought 동사예요. 나누고 주어 heard 들었어요. you 너를 들었어요. out there는 부사거든요. 빼고 crying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가 온 이 상태인 거예요. 자, 나는 너를 들었다. 밖에서 우는 것을. 네가 울고 있었어 보니까.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었다 라고 생각했어. 이거 혹시 노래 가사인데 뭔지 아시나요? I thought I heard you out there crying. 노래 잘하죠? 제가 이거 지각동사 막 적고 있는데 그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노래 들으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자, 그 다음 I heard my name called. 자, 얘도 지금 지각동사를 사용한 오형식 문장이에요. 보세요. I, 주어, heard, 동사, my name, 목적어, called, 불렸다. 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 cry,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call, 동사에다가 ed를 붙여도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잘 온 상태예요. 이런 경우만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I heard my name called.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어. 자, 근데 어떤 경우에 ing를 쓰고 어떤 경우에 ed를 쓰느냐? 자, 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와 동일 인물이죠. 그쵸? 목적어가 스스로 울고 있으면 지금 능동적으로 울고 있어. 자, 너는 울라고 시킨 거 아니죠? 자기가 그냥 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crying을 쓰는데 내 이름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내 이름은 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내 이름이 부를 수는 없어요. 내 이름을.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ed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목적어가 능동일 때 ing, 목적어가 수동일 때 ed.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동사입니다. 드디어 감정동사인데요. 감정동사는 주어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감정동사라고 해요. 자,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나씩. 자, excite, 흥분시키다. worry, 걱정시키다. satisfy, 만족시키다. please, 기쁘게 하다.
surprise, 놀라게 하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confuse, 혼란스럽게 하다. annoy, 짜증나게 하다. embarrass, 이거는 당황시키다. frustrate, 좌절시키다. terrify, 공포스럽게 하다. 겁주다. bored, 지루하게 하다. interest, 흥미롭게 하다. 자, 근데 제가 해석하면서 살짝 이상하게 해석한 거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자, 제가 감정동사는 전부 다 시키다 라고 해석을 했죠. 자,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에 감정을 부여하는 경우, 이렇게 감정을 주게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감정동사입니다. 그렇죠? 얘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3형식, 4형식, 5형식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형식의 보어로도 나오기도 해요. 얘네들이 우리 ing나 ed가 붙어서 이 형식의 보어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밑에 거는 넘어가고요. 자, 감정동사는 그냥 감정을 줄 때, 감정을 주는 경우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동사 10가지를 한번 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0가지 뭐뭐 있었죠? 자동사 있었죠, 자동사. 자, 그리고 타동사. 자동사는 1, 2형식, 타동사는 3, 4, 5형식이다. 그쵸? 자, 조동사는 형식이 따로 없고, 동사 앞에 그냥 사용이 된다. 그쵸? 다음, 네 번째 거, 비동사. 비동사는 1형식 또는 2형식으로 사용이 된다. 의미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상태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다. 2형식이다. 감각동사는 2형식이고 인간의 오감을 나타내주는 5가지의 동사였다. 그리고 수요동사는 4형식 동사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사용하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 사역동사는 5형식 동사고요. 시키는 경우, 목적어한테 동사 원형하라고 시킨다.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지각동사인데요. 지각동사도 5형식 동사죠. 그래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시작할 때 사용을 한다. 감정동사는 감정을 주게 하는 동사고 3, 4, 5형식으로 다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형식 보어로도 많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동사를 다 보았습니다. 우리 그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회화 공부하는 거 그건 없고요. 다음 시간이랑 이어지는 내용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명사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품사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